81번을 보도록 합니다.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자, 절대값 하고요. 그 다음 플러스 k에 자,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얘네들의 합이 0일 때라고 했어. 그때 k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원칙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맞겠지만 또 치환해서 뭐 하고 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 이런 식은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설령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특히 이게 이렇게 절대가반이 1차로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2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죠?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유형들이 다 거의 비슷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근데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냥 뭐냐면 자, 처음에 코사인 x의 범위를 구해보자. 코사인 x는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x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 그지? 뭐 0부터 2파이까지다 이런 말도 없고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다 뭐 이런 말도 없어. 그럼 이제 실 전체 구간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 전체에서 코사인은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밖에 못 가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하면 어떻게 돼? 양변에서 2를 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모양을 이렇게 바꿔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씌우면 자, 이 부호가 어떻게 되겠니? 바뀌겠죠? 그래서 얘가 일로 와서 1보다 커놨고 3보다 작거나 이렇게 바뀌겠지. 이건 음수 구간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양수 구간으로 바뀌겠지. 절대값 씌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 있던 거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탁 털어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또 앞에 또 뭘 붙였어 또? 아이고, 다시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또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했어요? k를 더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얘는 k를 더하니까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3부터 그 다음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1 이렇게 안에가 코사인이 이렇게 단락 하나만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경우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프 그리고 뭐 치환하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리고 두 개의 합이 얼마? 2k 마이너스 하지?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어. 그럼 k 값 얼마? 2. 자,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할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68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음. 자, 풀었나요? 자, 같이 한번 볼까? 자,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어떻게 한다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줄게. 요거 3은 뭐야? 주기랑 관련 있는 거지, 그치? 주기는 최대 최소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인 3x도 최대 최소가 뭐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라는 얘기야,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얘기야. 그 다음 거기서 뭐 했어? 5 뺐지? 그러면 사인 3x 마이너스 5는 5를 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에서부터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까지지? 거기다 또 뭐 했어? 절대값이었지? 절대값 씌우니까 어떻게 돼? 4부터 6까지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 또 A 배 했네? 그죠? 그럼 이제 뭐야? 4A 이렇게 하고 6A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A 절대값 사인 3x-5 그 다음에 플러스 B니까 여기가 4A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는 6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최소값 2가 되는 거고요. 얘가 최대값 6이 되는 거고 이제 열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A 플러스 B가 6이 나와. 그 다음에 4A 플러스 B가 2다라는 것을 우리가 빼주면 2A는 4가 되겠고 그래서 A는 얼마?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2 여기다 대입하면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네,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6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잠깐만. 값이 좀 다르네. 잠깐 볼게요. 예. 소리. 예, 계산 잘못했네요. 예. B가 마이너스 6이지? 일단 8이네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84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로 그냥 사인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로 놓고 쭉 할 수 있는 형태들을 좀 전에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그러니까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것 중에 먼저 분수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y는 자, sin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최대값 m 최소값 스몰 m 그죠? 예, 이거라고 할 때 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자 이건 이제 치환을 해줘야 돼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단계 sin x를 t라고 치환하면 치환할 때 항상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된 이거 뭐야 범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 지금 제한된 범위가 따로 없어 그러면 x는 실수 전체인데 sin x를 t를 치환하다 보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sin의 범위가 항상 이거니까 요 사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하는데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ft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치환했다는 의미로. 그래서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건 고1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분수함수 다 배웠잖아. 그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그러한 문제로 바뀌는 거지 얘가.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기억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0이 되는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알죠? 다시 여기가 0이 되는가 얼마?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분자에다가 그럼 여기가 5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빠르게 바꾸는 거 기억나죠? 우리 그때 했던 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제한된 범위야.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니까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정근선만 빨리 표시해. 정근선 얘가 뭐야? t가 마이너스 3이야. 자,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 좀 더 디테일함을 요구로 하는 문제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x축, y축에서 다 그려서 해야 되지만 이건 단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 정도를 잡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1, 3면과 3, 3면에 나타나는 그래프인데 지금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이 여기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지금 대략 여기서부터 그지? 이쯤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얘는 복잡한 그래프가 아니야 생각보다. 단순히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야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범위가 들어가 있지만 않으면 무조건 최대는 어디서 나와? 최대는 f-1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대입해 여기다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최소값 1일 때죠? 예, 그러면 F1이야. 그래서 1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거 4분의 6이고 플러스 4분의 1 하니까 얼마? 4분의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도 거기 687번을 풀어봅니다. 자, 지금 늦게라도 수업 들어온 사람들은 출석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예. 자, 풀어봤나요, 이거? 자,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자, 얘는 있잖아요. 자, 쟤는 사인으로 다 돼 있으니까 바로 치환했잖아.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바꿀 수 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예. 어디 있어? 예, 유형 9에서 설명했었죠. 예, 그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부연 설명 따로 안 할게요. 지난 시간에 또 학부 숙제 다 했을 테니까. 자, 여기가 2분의 파이면 뭐야, 이거? 홀수지. 그리고 몇 삼면이야? 2분의 파이에서 x가 있으니까 2, 3면이지. 2, 3면에서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sin x 플러스 2하고 일단 부호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 2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홀수니까 코사인을 뭐로 고쳐? 사인으로 고쳐.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연습이 충분히 돼야 돼요. 계속. 됐죠? 안 그러면 할 때마다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꿔야 돼. 이렇게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보다 어떻게 코사인을 사인을 코사인으로 그 다음 탄젠트는 역수로 그렇게 바꿔주고 부호는 얼싸안고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저거랑 똑같은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ft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고요.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바꾸는 방법대로 바꾸는 거야, 우리. t 플러스 2분의 자, 여기 0이 되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4.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아주 간단하죠? 예, 그 다음에 정근선 빨리 표시하세요. t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양수니까 뭐 저거랑 거의 유사하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가 어디서 나와? f-1. 최소가 어디서 나와? f1. 자, 그럼 이제 f-1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1분의 2 해서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두 개 더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얼마? 3분의 4 이렇게 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치환하는 분수꼴 형태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경우. 자, 이것만큼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하고 나면 이렇게 분수함수꼴이 아니라 2차 함수가 되는 거, 제한된 범위를 갖는 2차 함수가 되는 거, 그걸 이제 살펴볼게요. 자, 근데 고치기 좋게 해놓지 않죠. 절대로 뭔가 이렇게 하나 번씩 다 빠놓죠. 여러분들이 그거만 잘 캐치하면은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못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거 아닌 이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x가 a에서 뭘 갖는데?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근데 이제 역시 이 삼각비가 다르잖아, 그지? 그럼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고 했죠?
자, 코사인 제곱 x는 항상 뭐로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럼 이것도 일단은 써. 일단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2 사인 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치환해. ft 이렇게 써서. 자, 그럼 치환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제곱이죠? 예, 그 다음에 플러스 2t 플러스 2고. 자, 좀 전에는 제한된 범위가 없었어.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도 대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만 가끔 이 범위를 조절을 해서 그게 아닌 걸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범위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치환한 사인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지금 사인을 t를 치환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가 뭐예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거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우리?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알지? 그럼 얘가 원점 대칭이잖아. 사인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모양이.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뭐 이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다 가져 값을. 그지? 이 구간 안에서 다 가지니까 얘도 t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거 나왔다 쓸 수는 있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막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럼 0부터 파이면 뭐예요? t의 값이 0부터 1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치환할 때는. 그래서 반드시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치환된 범위를 꼭 찾는 거. 이게 핵심이야.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나면 그 다음 어려울 거 없죠. 2차 함수의 최대 차수니까. 그지?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찾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2t하고 완전 제곱은 플러스 1 들어가면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3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죠. 이렇게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치만한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지금 t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를 갖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만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먼저 최소값부터 구합시다. 그래서 t가 뭐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자 대입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게 b야. 그래서 얘가 b라는 건 이제 구했는데 문제는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x가 a일 때라고 했잖아요. 요거 하나만 들어가도 문제가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면 생각할 게 더 생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생각을 더 해야 돼. 뭐를? t가 뭔데 원래? 우리가 지금 사인을 치환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sin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야. 우리 아까 이 그래프 그려놨지? 여기 상태인 거야. 요거. 요 상태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sin x가 마이너스 1을 갖는 데를 찾아보니까 어디야? 여기지. 그게 어디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대충 넘기지 말고요. 그럴 거야.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왜? 마지막에 갖고 가는 결국은 이게 필요하잖아. 그럼 또다시 그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 그려서 이렇게 확인하고 나중에 또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는 값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우리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거 알았지. 그럼 그게 얼마인 거야? 그게 뭔 거야? a인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얼마?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692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다소 복잡한 문제기는 해요. 다소 뭐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예. 같이 볼까요, 이제?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얘를 뭐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 치환을 하면 ft는 자,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2kt에 그 다음에 자, 이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1은 지워지고 뒤에 플러스 4k 이렇게 남죠? 예. 그 다음에 t는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2차 함수니까 일단 뭐야? 완전 제곱을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kt 하면 자, 완전 제곱 되려면 k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마이너스 k제곱이 더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자, 위로 볼록이죠. 일단 얘는 그래프는, 그지?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꼭지점이 k야, k. t는 k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k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K의 위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에 따라 최대 최소가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는 이렇게 되는 경우지.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는 경우야, 범위가. 즉, K가 어디 있는 경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인 거죠. 예.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그때 지금 뭘 얘기하면 최대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최대만 보면 최대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그래서 그때 최대는 F-1인 거죠.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대입하기가 편하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할게요. 뭐 어디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그 다음 플러스 4k가 되고 그때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랬더니 이렇게 어떻게 돼? 요거 2k죠? 예. 자, 소리 요거 는 마이너스 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2k죠? 자, 이거 2k고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k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가능하네요. 그죠? 네, k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라고 했잖아. 가능하네요. 얘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이렇게 되는 경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서 됐어요? 예, 그래서 요 사이에 꼭점이 들어가면 그 꼭점에서 뭘 갖게 돼? 최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남고 등호는 어딘가 붙여줘야 되니까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냥 한꺼번에. 사실 어디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경계값이니까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최대가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f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니까 바로 나오죠? k제곱 플러스 4k라고. 그럼 그게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자, 이제 넘겨봐. 그럼 어떻게 돼?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2는, 4는 0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어서 k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구한 거야? 마이너스 2라고 1 사에서 구한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니?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번 면상 해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또 1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지.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되는 경우. 됐어? 그럼 이제 최대가 어디가 돼? 1이 되는 거야. 즉 k가 1보다 클 때. 됐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냥 막 구하면 안 돼요. 이거에 따라 마지막에 나오는 해가 맞는지 틀리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1보다 크면 이제 최대가 어디라고요? 예, 최대가 F1이야. 어차피 이건 결정 나 있었어. 왜냐면은 이 경계의 양끝값 또는 꼭지점에도 최대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가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요? 마지막 나온 답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1은 역시 우리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4k가 되는 거고 그게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거 계산해서 얼마? 6k고 그 다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자 k가 1보다 클 때니까 음수는 없죠? 네, 안 되는 거야. 자 따라와서 이제 뭘 구했어요 우리가? k 구했어요. k는 요거야. 요거만 성립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건 구했는데 a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a가 뭐예요? x일 때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언제 최대가 된다는 거 알았어요? t가 이 경우에 t가 뭐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t는 뭘 치환한 거야 우리가? 사인을 지금 t로 치환한 거지. 됐나요? 예. 그리고 제한된 범위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자 사인의 그래프가 자, 한 주기 이렇게 딱 돌아오면 이렇게 오는 거잖아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 지금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아보니까 그게 언제야 지금 보니까 2분의 3파이죠 따라서 그때 a 값은 얼마다? 그 x를 a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값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2분의 3파이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삼각 방정식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삼각함수를 포함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유형. 하나는 분수함수 꼴, 또 하나는 뭐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로 바꾸는 그런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래서 선생님 방학 때 막 그래프 그림 연습도 여러분들 시켜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거 다시 기억 좀 되살리고 잊어버렸던 사람들은 다시 찾아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예, 지금 다시 그걸 연습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생각이 들면.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또 그것만 할 줄 알면 그렇게 뭐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 그래프 그려서 찾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면은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됐죠? 연습을 꼭 하세요. 자 이제 그건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자, 자 이거의 모든 그냥 합을 구하시려고 그랬죠? 예. 자 그냥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뭐 주기도 바뀌고 그 다음 뭐야 평행이동도 하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치환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이것도 치환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환원해서 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1단계 치환한다 뭐를?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는 걸 통째로 t를 치환한다 그 다음 치환할 때 뭐가 중요하다? 범위를 주의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범위를 이거의 범위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양변에다 2를 곱해서 2x는 0부터 2파이가 되고 다시 거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3분의 파이부터 자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즉 3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t 값은 3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3분의 7파이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요 제한된 범위를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두 번째인 거야.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t를 이제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 내에서 알겠니?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 사이에서 우리가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4개의 선면 나누고 근데 선면을 조금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 더 정도 이렇게 추가해 주면 돼요. 그냥.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정도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고 좀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려면 약간 왜곡되게 그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1, 여기다 마이너스 1하면 더 이게 극명히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원래 실제 모양하고 너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그래. 이것도 뭐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 정도로 그냥 낮춰서 하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거. 이건 점근선 아니야, 보조선이야. 점근선은 탄젠트에만 있죠. 자,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에서 마이너스 2를 갖고 2파이에서 2를 갖는 그런 그래프가 돼서 그래프 모양은 원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인 거야. 자, 여기다 점선 선생님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모양인 거죠.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면 별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대충 그려줄게요. 왜냐면 이게 한 줄이 아니라 약간 원래 그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그냥 약간 이게 요즘 이동된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범위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아까 뭐였냐면 얘가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였어. 그러니까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게 주기이기 때문에 요거 3분의 파이하고 요거 3분의 파일 때 이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3분의 파이가 우리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됐어요? 얘가 3분의 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그럼 똑같이 해도 거기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지점에 바로 3분의 7 파이가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는 포함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얘는 포함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비어있는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요 치환의 형태 그래프야. 자, 선생님이 좀 상세하게 처음에 설명하려고 좀 자세하게 했어요. 다음부터 그냥 빠르게 쑥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때 얘랑 또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이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빨리 알아야 되는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로 나오려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그다음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값이 명확하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이걸 또 한참 생각하고 있거나 다 일일이 따져보거나 하면은 이미 너무 문제 풀기가 답답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연습해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하세요. 자, 그럼 2분의 루트 3은 이거보다 잠깐 위에 있는 거죠. 여기야, 위야. 여기 좀 있을 거야, 얘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가면서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그 안에서 여기 일사면에는 교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 이게 작은 값이었어. 그럼 가다 교점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자, 두 개 점에서 만나고 그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맨 처음에 이 3분의 파이와 여기 3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여기 3분의 7 파이는 같은 함수값을 갖는 지점이니까 그 위로 지나간다는 걸 알겠고 그 다음에 교점이 어디서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온다는 걸 알겠지.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대칭성이니까 일사면에서 걔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을 갖는 그러한 x값이 얼마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6분의 파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6분의 파인 거야 여기서 이만큼이 6분의 파인 거야. 그럼 얘도 딱 기준 보면 2파이에서 여기가 6분의 파이 뺀 거고 여기는 6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근 하나는 뭐예요? 2파이, 자 뭐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즉 6분의 11파이.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그 다음 뭐예요? 6분의 13파이. 근데 여기서 얼씨구나 모든 근의 합 딱 그랬으니까 그냥 에이 선생님 뭐 이렇게 해요 그냥 두 개 더하면 4파인데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데 x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한 거야? t를 구한 거야. t 구한 거예요. 재미없어 말고. 자, 그래서 t를 구한 거예요. t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니까 다시 환원해줘야 돼. 환원.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환원해서 바꿔야 돼. 알겠니? 더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 그러니까 자, 뭐예요? 이제 세 번째로 가서 환원해야죠. 자, 원래 2x 플러스 3분의 파이고 그 값이 뭐일 때와 6분의 11파이일 때와 네. 그 다음 뭐예요?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양변을 더하는 건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양변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 이거 더해서 4x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더해서 뭐예요? 3분의 2파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얼마니? 6분의 24, 64, 24, 4파이네요. 예, 이렇게 하면 조금 낫긴 하네요. 그래서 4x는 4파이 빼기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래서 3분의 3, 4, 12니까 10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결국 x는 어떻게 되는 합이죠? 합. x의 합. 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하다. 나중에 또 바꿔야 되니까. 쏘리. 이렇게 안 할게요. 가깝고 해서 그냥 더 할게요. 예. 어차피 마지막에 더 하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예, 좀 약간 무리가 있네요. 선생님 지금 푼 게. 자, 그냥 할게요. 예, 그럼 2x는 자, 이거 얼마? 6분의 2지? 넘어가서 빼주면 얼마? 6분의 9파이고 그래서 결국 x는 12분의 9파인데 일단 약분하지 말고 내비두자. 더 할 거니까 그래서 2x는 또 이거 6분의 2니까 넘어가서 6분의 11파이 그래서 또 여기서 x는 얼마? 12분의 11파이 그래서 그냥 두 개 더 할게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12분의 20파이가 되고 약분해서 4, 3, 12, 4, 5, 20 예. 그냥 정석대로 하죠. 예. 괜히 또 편법으로 하다가 이상하게 꼬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표 문제인데도 왠지 어려워요 라고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습이 좀 덜 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순서를 잘 정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고 나오겠죠 이런 거 당연히 시험에 딱 보기에도 느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698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뭘 치환하느냐. 조금 복잡해졌죠. 그죠? 약간. 그런데 어차피 치환할 거는 요거. 결정적으로 요거 전체를 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사인 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제한된 범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사인 x부터 구합니다. 그러면 사인 x가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렇게. 0하고 파이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뭐부터 뭐까지만 가져요? 0부터 1까지만 가져요. 그러니까 이때 요 범위에서 sin x는 0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또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등호 없으니까 여기 안 써야 되나 그러는데 파이는 여기니까 0이야. 근데 0은 이미 여기 포함됐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안 들어가지만. 근데 1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근데 또 뭐 했어 거기다가 파이 곱했지. 그럼 파이 sin x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 참 희한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원래 범위랑 같아졌네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코사인 t가 0인 걸 찾는 거고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찾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 사이에서 찾는 거네요. 이렇게.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또 그려봅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0하고 파이 사이에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이렇게 되죠. 자,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0일 때를 찾는 거죠. 코사인 t가. 됐나요? 예. 그럼 코사인 t가 0인 게 언제예요? 딱 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여기 어디야? 2분의 파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t가 뭐야? t가 2분의 파이일 때야. 지금 보면. 그지? 근데 지금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라고요? x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단계가 이거였다면 됐어요? 자, 1단계가 이거였다면 이제 우리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t가 원래 뭐였어? 파이 사인 x였죠. 그게 2분의 파이인 즉 사인 x가 2분의 1인 값을 찾되 다시 x로 넘어가서 x가 뭐일 때요?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려놨던 저 그래프에서 하는 건데 그래프가 좀 작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서 이제 그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어 파이 사이에서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예요. 그럼 이제 2분의 1 갖는 거 이제 따라가니까 두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두 군데 차라고 나온 거지,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사인은 여기가 6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서 6분의 파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6분의 파이 떨어져서 여기는 뭐겠니? 6분의 5파이겠죠. 그럼 이제 두 군은 나온 거야. 하나가 6분의 5파이, 하나가 6분의 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군의 차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되네, 그지? 그랬더니 6분의 4파이, 즉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699번. 자, 이거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뭐 이건 별거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섞인 거죠. 예, 이거 바꾸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 넘겨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전개해 주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2에서 1 빼니까 플러스 1은 0. 자, 최고차, 그러니까 최고차에 뭐 음수 있으면 안 좋으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곱하는 거 알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책이나 풀이 같은 걸 보면 이거 치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치환하는 게 선생님 볼 때는 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환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인수분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면 바로 하세요. 이거는 치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치환해서 범위를 뭐 바꾸고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아까 같이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하거나 이럴 때는 치환을 해야지 되는 거고 또 그 위에서 했던 거는 치환을 해야 그래프를 단순하게 그려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치환을 한 거지만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수분해만 해야 되는 건데 뭘 치환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1 하고요. 마이너스 붙이면 딱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2 sin x 플러스 1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1이 0일 때야. 이렇게만 해서 첫 번째 뭐 sin x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와 그 다음 뭐 두 번째 sin x가 1일 때 이때 x값만 구하면 돼. 근데 그래프가 다르지도 않아. 똑같은 그래프야, 그지? 그럼 한 번에 그려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각각 뭐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으로 나온다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하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고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고 그것도 범위가 딱 기본 범위야, 그지? 기본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범위에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포함되고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정도만 표시해주고 그냥 이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 정도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데를 따라가서 보니까 몇 번 만나요? 여기 두 번 만나죠? 그럼 이제 여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여기를 각각. 알았어?
여기를 이렇게 각각 찾아주면 되는데 대칭성 이용해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과 같은 지점 어디서 플러스 2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찾으면 사인은 언제 2분의 1이 돼요? 6분의 파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6분의 파인 거야. 그러면 어디를 기준해야 돼? 여기를 기준해야 돼? 아니면 여기를 기준해야 돼? 지금 보면 여기를 기준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6분의 파이 떨어진 거야. 그럼 얘도 여기서 기준해야 되겠죠. 대칭성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도 만약 혹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거만 이해하면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점의 값은 어떻게 돼요?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파이에서 뺀 거지? 그래서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된 거야. 자, 그리고 뭐 이건 치환도 안 했으니까 바로 쓰면 돼요. 그래서 x는 뭐예요? 하나는 6분의 7파이고 또 하나는 6분의 11파인 거죠. 자, 이제 요거 구합시다. 요거 구합시다. 1일 때. 1일 때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1. 요거 딱 어디? 2분의 파이.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 그리고 얘네 뭐 하라고 했어? 다 더하라고 그랬지. 자, 얘네 둘만 먼저 더해보니까 6분의 18이니까 3파이네요. 그래서 2파이 플러스 3파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 2, 3은 6에서 2분의 7파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3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703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쓸 동안. 네. 자, 다 했나요? 예, 그러면 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근데 여기 분모에 탄젠트 x가 있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탄젠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탄젠트 x의 전체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루트 3 되고 요거 이렇게 넘겨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의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쟤는 루트 3은 0. 자, 이것도 뭐 인수분해 하는 게 좀
곤란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굳이 뭐 치환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인수분해를 위해 치환하는 거지 치환을 해서 뭐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환을 해야 될 때와 안 돼야 될 때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아까는 치환을 해서 식을 간단히 하거나 혹은 치환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x하고 탄젠트 x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되죠. 그럼 두 개 더해서 이거 되잖아. 그러면 이거 바로 인수분해도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럼 바로 나오는 거야. 뭐 탄젠트 x가 뭐이거나 1이거나 또는 탄젠트 x가 루트 3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 범위에서 탄젠트 x가 1이거나 루트 3인 걸 바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요. 뭐 이거 뭐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온 거니까,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정근선 이렇게 먼저 표시하시고요. 탄젠트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약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뭐 연습 안 할 건 없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포함 안 되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거 하고요. 여기 이제 포함 다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젠트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먼저 탄젠트 x가 1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1일 때 찾아봅시다. 대칭성 딱 하면 되잖아. 여기가 어디야? 이럴 때 4분의 파이죠? 여기도 자 여기서부터 4분의 파이 떨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얼마? 4분의 5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벌써 두 개 구했어. 자 하나 이제 복잡하니까 이 그림이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할게요. 자 루트 3은 여기가 이제 1인 거고 루트 3은 그거보다는 좀 위에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데 자 루트 3일 때가 언제예요? 3분의 파이죠? 60도.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는 다 구했고요. 서로 다른 내실근을 크기대로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뭔 거야? 얘가 x1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2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3인 거고 얘가 x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x2에서 x4를 더해라. 얘네 둘을 먼저 더하래. 그럼 얼마야? 3분의 5파이죠? 그 다음 빼기 x2라고 x3을 더하래.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나요? 예. 자 그럼 두 개 이제 통분해서 빼면 되죠. 그러면 3이 6분의 10-9니까 6분의 1파이 즉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볼게요. 자, 방정식 코사인 x는 8분의 1x의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 자, 정말 뭐 모의고사, 수능 문제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또 흔하게 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실근의 개수인데 2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항상 y는 코사인 x, y는 8분의 1x라는 두 개의 함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꼭 이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fx는 gx꼴로 나와서 그거의 실근의 개수. 이런 정리하면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는 항상 우리가 뭐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됐더라도 y는
fxy. 그 다음에 y는 gx를 연립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그죠? 근데 이거 왜 연립합니까 이거?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이거의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이거의 뭐와 같다? 교점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뭘로 구하는 거냐면 이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나오느냐로 판단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코사인하고 이건 또 1차니까 이런 데서 값에 대한 어떤 민감함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그래프를 사실은 대충 그려서 해결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프를 좀 어느 정도는 자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 좀 디테일하게 그려서 크게 그릴게요. 좀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좀 알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숫자로 된 8분의 1인데 어차피 이 사인 코사인의 값들은 항상 최대가 1이고 그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 사이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 보조선으로 그었던 1이나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 지점에 그 좌표를 찍고 걔네들을 연결을 해서 이 그래프랑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럼 이제 딱 보니까 여기다 8넣으면 즉 얘는 8,1이라는 점을 지난다. 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8이라는 이 실수값이 실제로는 우리가 얘를 그렸을 때 뭐가 나타나요? 뭐 2분의 파이 또 뭐 이렇게 나오니까 걔네들이 대략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파이를 기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냥 파이의 근사값이 얼마니까 3.14니까 이거 기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3면 4개를 구분했을 때 지금 2파이는 대략 얼마가 되는 겁니까? 2파이가 6.28이잖아. 그지? 그거보다는 일부러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좀 편하라고 넉넉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프를 지금. 그래서 얘가 2파이다. 그럼 이제 하나 더 가서 여기가 뭐가 되겠니? 자, 여기는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뭐야?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더 나아 3파이까지가 세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죠.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얼마? 1.57이지. 그지? 그러면 자, 이거를 살짝 넘어간다는 거 알 수 있네. 지금 보니까. 그지? 2분의 5파이라는 것은 이거에다가 2파이에다가 얘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잖아. 지금 보니까. 그래봐야 7. 얼마잖아. 그지? 7.85 이렇게 되나요? 이 정도 되잖아요. 대략 값이.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큰데 있겠구나.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 대략 8이라는 값이 이쯤에 있을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좀 너무 크게 그렸나?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크게 그렸는데 굳이 그래 하나는 너무 저기로 가야 되네요.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조금만 줄일게요. 저기를 다 그리기가 좀 힘드네,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를 칸수를 조금만 줄일게요, 간격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만 줄일게요, 조금씩만. 그래서 2분의 파이 간격이 얼마지? 뭐 이걸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뭐 그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래프를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맨날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러 좀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8은 이쯤에 있고 플러스 8은 대략 이쯤 어딘가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그 일이라는 게 이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난 두 점을 표시하면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난 또 한 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는 거죠. 얘네 그래프가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코사인 그리는 건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럼 여기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죠 지금.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는 중인 거예요 지금. 됐죠? 예. 이렇게 가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이제 끝났죠. 여기서 저기다가 쭉 그다음에 얘 원점 지나는 직선이가 쭉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랑 만난다는 거. 예, 허무하죠. 예, 사실 교점만 찾는 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랑 만난다는 거를 이제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서 크게 좀 그렸어요. 그냥 잘 보이라고. 알겠니? 예, 하지만 여러분도 그냥 이 정도 그래프는 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크게 그릴 필요 없이 작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야. 8,2라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대략 어느 쯤에 있는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점 찍고 쫙 이어서 교점의 개수 찾아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의 개수 몇 개? 5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707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707번까지 풀고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우리. 또 절대값 나오면은 좀, 예, 이거 더군다나 뭐 x도 아니고, 그죠? 코사인 x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좀 같이 볼까요? 그냥 이거는. 자, 어쨌든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세요. 첫 번째 그냥 쉽게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x범위 따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럼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대로 나오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x가 2분의 1인데 이거는 뭐예요? 0이죠? 그럼 0이 2분의 1이랑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여기는 없는 거죠. 더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코사인 x가 0보다 작은 거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럼 코사인 x가 작으면 일단 저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x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코사인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럼 또 당황스럽죠? 이거 뭐야? 특수각이 아니네. 그죠? 특수각의 삼각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모든 근을 구하라가 아니라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나 보죠. 그럼 잠시 후에 미뤄두고. 자, 그러면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저 그래프에서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됐나요? 네, 1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파이
4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까. 자, 근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그려놓는다고 잘못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만 우리가 그냥 코사인의 값 자체가 0보다 작을 때 이 밑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얼마일 때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야. 그럼 대략 이쯤이라고 생각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쭉 올라가면 여기잖아. 그치? 여기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따라가면 여기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간격의 크기를 우리가 요 어차피 몰라요. 이거 특수가 아니라서 요 간격의 크기를 뭐 알파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의 크기 값은 뭐라고 하면 돼?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알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럼 또 여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2분의 3파이에서 빼기 알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알파를 뺀 거라고. 아니면 파이를 기준으로 해도 돼. 그건 상관없어. 뭘로 해도. 어차피 대칭성 이용하는 거 우리가 갑자기 크게 모르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보통은.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베타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베타가 되겠지 크기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고 얘는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이렇게 방향이 이러니까. 그럼 여기 크기를 뭐라고 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라고 해도 되고 또는 파이 플러스 베타라고 해도 되는 거야. 두 근을 각각. 그럼 위의 경우에는 더하면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얘를 더하면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 더하면 2분의 4파이 이렇게 되고 어차피 알파는 대칭성이어서 지워져. 그래서 2파이가 되죠. 근데 이렇게 더해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더해도 어차피 대칭성에서 얘는 지워지고 뭐가 돼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 그려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간의 합은 얼마다? 2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자, 방정식. 자, 저 방정식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일단은 얘 뭐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예,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치환해야 되고, 그런 형태 문제라는 거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인 x를,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일단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여기다 대입해서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 뭐예요? 플러스 4 코사인 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됐지, 그지? 자, 이제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 유형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유의 문제를 풀어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전 학생들은 좀 많이 풀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언제냐 방학 때 선생님이랑 특강할 때, 미적분 할 때 거기서 이제 했었어. 방정식 부등식 미분의 방정식 부등식 활용해서 그때 근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미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니?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라고 했죠. 한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4는 a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지. 어떻게? 하나는 y는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4와 하나는 y는 a로. 근데 그때는 이제 3차, 4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을 이용했던 것 뿐이고요. 이거는 미분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 뿐인 거죠. 대신에 뭐 해야 되고 치환해서 그리는 거야, 치환. 그래서 얘네들의 뭘 가지고서 실근을 받는다는 말은 얘네들의 뭐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점이 존재할 실수 A 값의 범위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지. 기억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투할 때 미분해서 했던 그 방법. 그러니까 사실 그건 미분이라기보다는 미분 이용해서 그래프만 그리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실근을 뭐 교점의 개수, 뭐 근의 개수 아까도 해봤지만 근의 개수 찾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실근을 가질 만한 A의 범위 뭐 이런 것들 또는 실근을 갖지 않을 A의 범위 이런 거 찾는 거 다 이렇게 상수항 정도 이렇게 미정계수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싹 넘겨줘 이렇게 다. 그럼 얘는 뭔데? X축의 평행 상수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만나려면 A가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는지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거든. 대충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래프를 못 그려 어차피 이게 코사인이 포함된 그래프니까 뭐 해줘야 돼? 역시 코사인 x를 t를 치환한다. 근데 지금 제한된 범위 없으면 t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다시 세워보면 ft로 이제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되고 제한된 범위를 갖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여기 4분의 1 더 들어가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이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봤더니 대칭 축이 지금 얼마? 2분의 1이고, 그죠? 그때 무슨 값을 가져요? 네, 5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여기고요. 그 다음 위로 볼록이야, 그래프가. 그지? 예, 위로 볼록인데,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래프를 그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이렇게 잡고요. 그때 점들만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f-1을 조사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일 때는 f1. 자, 이거보다 이게 계산이 편하잖아, 그치? 그랬더니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에서 플러스 4네요. 대략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면, 그죠? 전체 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얘가. 됐어? 자, 이제 여기다 이제 뭐 할 거야, 우리가? y는 a라는, 즉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랑 만날 범위를 찾으니 아주 간단하게도 여기 이렇게 최대값 5부터 최소값 마이너스 4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즉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 5보다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랑 만날 수 있고 만나면 바로 그게 실근 교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710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예.
자, 또 같이 볼까요? 예. 자, 일단 얘는 얘를 고쳐야 되죠. 근데 얘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이거 뭐 순서만 바꿔 써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잖아.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그지?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이게 홀수니까 뭐로 바꿔요? 사인 x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x인 거야. 자, 그럼 식을 이제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a가 그랬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 사인 x가 a고, 예, 따라서 사인 x가 2분의 a일 때죠. 자, 그런데 뭐 모든 그냥 합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A들 뭐 정확히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뭐 치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프가 뭐 단순한 그래프니까, 그지? 아까 이제 복잡하게 그래프가 돼 있었으니까 그걸 다 치환해서 그래프를 그렸다면 얘는 뭐 그릴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냥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얘하고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y는 sin x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방정식 해를 구하는 요령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그런데 이거하고 이게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교점이 한 개다 이런 뜻인 거야. 교점이 한 개일 때. 그런데 이게 좀 그려본 사람들은 금방 여기구나 하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또 이번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 자,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네, 이렇게 그려지는데 생각해봐요. 여기다 우리가 웬만하면 교점이 다 두 개씩 나와, 그지? 보통. 또는 여기 이렇게 되면 교점이 세 개 나오는 거고. 두 개구나 여기서는, 그죠? 여기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두 개 나오는데 지금 딱 보면은 요거일 때 교점이 하나잖아. 그게 언제? 1이잖아. 즉 2분의 a가 1이면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야. 즉 a가 2면 되는 거지. 그럼 그때만 교점이 하나인가? 아니죠. 이때도 교점이 하나죠. 딱 보면은. 그죠? 네, 요때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즉 얘가 무슨 해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교점이 한 개일 A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A의 조건. 즉 그래서 2분의 A가 또 뭐면 마이너스 1이어도 어떻게 돼? 교점이 하나 생기지 이렇게. 그러면 근이 하나인 거잖아. 만약에 2분의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즉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만족한 해는 하나 뭐 2분의 3파이 또는 사인 x가 1이면 해는 2분의 파이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해를 구하는 건 아니고 그러할 조건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걔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제 부등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지진 않죠. 단순하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A 단계에서 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들. A 단계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다 뭐에서 하는 거야? 치환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단계가. 얘를 x-4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치환하면 범위에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쟤를 x-4분의 파이의 범위로 바꾸면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죠? 즉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 범위인 거야. t가.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일 때 단 t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7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똑같아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음의 방향도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그려주고요.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시고요. 이게 복잡하다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뭐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쓱 그려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원래.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여기는 연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죠. 어디서부터야?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야. 그럼 여기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럼 지워주는 거죠. 그 다음 등호 있죠? 그럼 여기 포함시키고. 그 다음 이것도 대칭을 이뤄. 보니까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0에서 4분의 파이 뺀 것만큼 간 거니까 얘도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것만큼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값이 어떻다 얘네들이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4분의 7파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걔는 안 들어가니까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지우면 되겠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됐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면은 이렇게 딱 따라가서 여기쯤 된다는 거 알겠죠? 음수니까, 그지? 그러면 대칭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2일 때를 찾아야 되는데 2분의 루트 2일 때가 언제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4분의 파일 때라는 거 알잖아. 여기야, 여기. 얘랑 똑같은 거야, 이게 대칭을 이루니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2야.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거지. 요거 정점으로부터 4분의 파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분의 파이, 여기도 이렇게 4분의 파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랑은 크게 상관은 없네요. 음의 방향으로 가니까. 그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값이니까 얼마야? t가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즉 4분의 3파이. 그다음 또 하나는 자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근데 역시나 이거 뭐 한 거라고 했어? 다 치환한 거니까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4분의 3파이일 때와 그렇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역시 4분의 5파이일 때 하고 자 문제에서는 이거 부등식이죠? 쏘리. 열심히 방정식을 풀고 있었네 선생님이. 쏘리. 자, 예. 문제 풀다 거기 취해버렸네요 선생님 나도 모르게. 자 마이너스 2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에요. 마이너스 2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게 쭉 따라가서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럼 쭉 따라가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죠. 이렇게 이 그래프의 x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야. 이거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4분의 5파이. 그래서 t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분의 3파이부터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거 바꿔주면 되죠. 이건 이제 부등식이니까 가운데다가 x-4분의 파이 넣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3파이부터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변에서 4분의 파이 더하니까 여기 파이부터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더하니까 4분의 6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까지 이렇게 되네요. 범위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를 이제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파이 들어가고 2분의 3파이도 들어가고 4분의 5파이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 들어가고요. 3분의 4파이도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이 안에 들어가네요 다. 그지? 그런데 4분의 3파이는 4분의 3파이는 지금 요거보다 작은 거죠.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716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716번.
자, 그럼 또 같이 볼까요? 예.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일 때 3 코사인 3알파, 사인 3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최소값 구하되 단 알파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래.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니? 3알파 3베타죠. 그러니까 일단 얘를 어떻게 할까요? 예, 3배 하세요. 자, 그러면 3알파 플러스 3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뭘 고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거 고칠까요? 예, 여기는 뭐 붙으면 또 뭐 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이걸로 고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돼요? 3베타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이제 사인 3베타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자 봐. 2분의 파이에서 무조건 이건 예각 취급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1, 3면이 돼. 그러니까 플러스야. 근데 여기가 홀수야. 그럼 얘는 코사인 3알파랑 같은 거예요. 됐죠? 예,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3 코사인 3알파 플러스 코사인 3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4 코사인 3알파가 뭐보다? 역시 4분의 1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쓴 거 이거 맞죠? 어디 보자. 예, 플러스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네요. 자, 다시 넘어와서 1. 자, 그래서 코사인 3알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요거 뭐예요? 이거 좀 치환을 해야 되겠네요. 3알파 뭐 주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치환을 좀 합시다. 3알파를 t로 치환을 해. 그럼 이제 t의 범위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럼 0부터 3을 곱하니까 파이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t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역시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죠? 예. 자, 근데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한 거잖아, 지금. 그지? 지금 그리고 얘는 지금 보니까 0하고 파이 안 들어가서 지금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들어가서. 예, 따져주면 4분의 1이면 대략 뭐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예.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어딘가, 그죠? 예. 그리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네, 그런데 잠깐만요. 예. 예. 아, 쏘리. 아,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문제가 지금 계속. 네, 여기를 선생님이 3을 안 곱했네. 아이, 이런.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지금. 예, 계속 안 나온다 해서. 예, 일단 다시 해야죠. 예, 쏘리. 예. 3배 한다고 해놓고 여기 3배를 안 했네요. 예. 자, 근데 댓글 좀 올려주세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 3알파 플러스 3베타. 자, 3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파이가 되죠. 예, 그래서 3베타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알파가 되죠. 이렇게. 자, 따라서 사인 3베타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사인 2분의 3베타 파이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3파이면 어디야?
여기지 여기. 거기서 이렇게 뺐으니까 몇 삼면이야? 3, 3면이지. 3, 3면에 사인이 뭐예요?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게 홀수야. 그러니까 뭐로 바꿔? 코사인 3알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서 얘가 뭐라는 거 알았어? 마이너스 코사인 3알파라는 거 알았지? 그럼 얘랑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2 코사인 3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코사인 3알파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됐네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또 이거 치환해줘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3알파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3알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코사인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어느 범위에서만? 0하고 파이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이 2분의 1의 값을 가질 때가 언제예요, 여기가? 2분의 1 갖는 게 여기가 3분의 파이죠? 예. 그런데 어디에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지만 이게 아무리 작아도 어디까지밖에 안 돼?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따라가서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여기까지 전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여기 포함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 x의 범위를 찾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t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역시 이거 뭐 한 거야? 우리가 치환한 거지. 치환한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환원해서 3알파는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하고 이제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9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다 되겠죠? 그리고 실수 알파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9분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됐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717번. 사실은 선생님이 오늘도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퀴즈를 지난번에 퀴즈 했을 때도 뭐 2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서 기껏 보내줬는데 선생님 꼭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뭐 보내주고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벤트를 해야 되나 지금 말아야 되나 좀 약간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생각해보고 할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다들 조용한가? 생존신고 한번 할까? 조용하네. 뭐야 문제 잘못 썼네? 왜 이걸 썼지 내가? 이런.
다른 친구들은 생존신고 안 하나? 빨리 해주세요. 예.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리고 뭐 의견 안 주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 뭐 안 하는 거죠. 선생님도 뭐 아니 뭐 방법을 바꿔달라든지 퀴즈가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니 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요. 뭐 선생님만 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줘야 선생님도 재미가 있고 예, 즐거운데 그거 아니면 뭐 하는 재미가 없죠, 그죠? 예. 자, 할게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또 뭐예요? 계속 이제 비슷한 거 우리 풀고 있잖아, 계속 그지? 자, 얘는 이제 뭐로 바꿔주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2 빼기 2라니까 플러스 1은 0보다 커 낫다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 낫다. 그리고 선생님 그랬잖아요. 아까도 치환을 하는 문제는 자, 치환을 해서 뭔가 해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득이 될 때 하는 거지. 이런 건 그냥 단순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굳이 치환할 필요 없다. 그냥 인수분해만 해라. 그래서 2 코사인 x 코사인 x하고 1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자, 딱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여기 0이 되는 값이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한 x의 범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됐죠? 예, 그럼 역시 또 우리 0하고 2파이 사이에다가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그렸어요. 예.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자, 2분의 1만 일단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2분의 1. 그래서 지금 범위가 여기다 먼저 표시를 해봐.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사이, 요 사이. 그지? 그럼 그거 따라가서 여기서부터 쭉 따라가니까 여기 한 번 더 있어. 그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이 색칠한 그래프. 그리고 그때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때 따라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먼저 표시하세요. 값은 뭐 천천히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1사면에서 2분의 1 갖는 게 얼마야? 3분의 파이지. 그러면 여기 최고점으로부터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도 최고점으로부터 3분의 파이 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거니까 여기의 값은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런데 이건 뭐 치환을 안 한 거니까 그냥 바로 x의 범위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다.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게 베타, 이게 알파니까, 자, 두 개 빼면 얼마야? 3분의 4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예, 맞죠? 예. 719번 풀어보도록 하자. 예.
자, 뭐 이거 해 구하는 거니까 그냥 해 구하는 거니까 바로 또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 바꿔줘야 되지. 그런데 여기가 홀수야. 근데 이거 제곱했으니까 부호는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가 홀수니까 그냥 바로 얘를 코사인으로 고치면 돼.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x가 되죠. 예. 알죠? 이거 홀수니까 예, 코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제곱한 거니까. 그리고 3 사인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커 낫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얘도 이제 뭐로 바꾸면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그 다음 플러스 3 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 낫다. 또 양변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 낫다. 그래서 2 사인 x와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2 사인 x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 낫다. 따라서 사인 x의 범위가 어디부터? 2분의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그래프 그리는 거죠, 우리. 자, 근데 이제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만 딱 그려요? 지금 보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그리고 있고, 사인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범위를 보니까 여기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네요. 자,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 2분의 1부터 그 다음에 1까지.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 따라가 보면 이렇게 쭉 따라가서 요 사이인 거야, 요 사이. 그지? 그럼 거기서 그 사이에 있는 그래프는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래서 따라 내려오면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가 되겠죠, 그 x의 범위는. 자, 그럼 이제 사인이 2분의 1 가질 때가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자, 그럼 여기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건 치환한 게 아니니까 그냥 바로 또 해가 나오지? 그래서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2차 부등식이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치환을 하거나 뭐 하는 삼각 방정식, 그러니까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2차 부등식에 개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우리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클 그런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항상 이렇게 이 그래프의 모양, 2차 함수의 모양으로 판단하죠? 이렇게 되면 a가 양수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a는 이미 양수고 여기도 짝수니까 뭘 이용하면 돼? 4분의 d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d를 쓰니까 b'가 요거죠, 요거. 여기 b'잖아. 그래서 이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하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왜 2단을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판별식으로 쓰고 났더니 이 판별식 자체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사인이 포함된 부등식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전개해주면 4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뭐야? 플러스 4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거 하면 1을 해서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3하고 1 하면 6하고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인수분해. 자, 그 다음 이제 똑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그래서 2 사인 세타 플러스 3 곱하기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거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이런 것들. 자, 사인은 아무리 작아봐야 그죠? 더군다나 이제 한 주기잖아. 거기 작아봐야 절대 마이너스 1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한 주기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 이 사인의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다 알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또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2분의 1일 때까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렇게 안 들어가고 따라가서 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 딱 만나는 지점들은 빨리 이렇게 비어있는 동그라미 표시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럼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 이거 좀 그려볼게요 여기.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뭐냐면 그래프가 요 범위에 있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래프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좀 뚝 떨어져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그 범위를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범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0이라는 거 알고요. 자, 우리가 사인이 2분의 가는 게 6분의 파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첫 번째 이 x의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범위가. 그 다음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야 돼, 일로. 그죠? 여기 있는데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여기가 파이잖아. 그럼 똑같이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여기 얼마야? 6분의 5파이야. 그 다음에 여긴 2파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전부 다야, 이렇게. 그래서 또는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범위다 보니까 해를 구하는 거랑 달리 범위를 잘 찾아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 y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y의 범위를 여기다 딱 표시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딱 스캔해서 먼저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x값 그 그래프가 그려진 그래프의 x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만 잘 찾아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연습하도록 하자. 그러면 자 선 사인 세타 뒤에 쓰는 이유는 얘기했죠. 이걸 앞에 써가지고 사인 세타 x라고 쓰면 이게 헷갈려. 이게 각인지 미지수인지 뭐 이게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안 씁니다. 보통 이렇게 로그나 사인 같은 경우는 이 미지수 뒤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왜 그랬는지 궁금할까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분 사이에 그랬는데 이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래프로 하는 거야. 얘를 fx라는 함수, 즉 x제곱 마이너스 4x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를 두고 그거의 교점, 이거의 x절편을 두근이랑 똑같은 거야. 그거 사이에 1이 있도록으로 바꿔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이제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1이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이 한계값인 1에 부호를 가지고 하는 거야. 즉 F1, F1이 뭐야? 1-4 사인 세타 플러스 1이죠. 그게 뭐일 때야?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2-4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가 되고 얘 이쪽으로 넘겨서 다시 써보면 4 사인 세타가 2보다 클 때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클 때구나. 이거를 이번에 찾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역시 여러분들은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포함, 여기는 불포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분의 1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이 여기쯤이면 커봐야 어디까지예요? 2를 못 넘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럼 거기에 있는 그래프만 딱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지? 그럼 그때 이제 x값 찾으면 여기 각각 나올 거고 역시 또 그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사인 2분의 1 때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가 파이고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파이고 뭐 치환한 거 없으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으면 그죠? 그 사이에 있으면 자, 두 분 사이에 일이 있는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